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영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대학원 강의 때 만났었죠? 오늘 우리 대학원 강의는 선천성 심장병 중에서도 어른, 그래서 성인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부르는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 Area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최근에 작년이죠. 2020년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에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한 게 있어서 그 내용도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왜 어덜트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가 중요할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오랜 세월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 이러한 선천성 심장병을 수술을 통해 살리게 되었고, repair. 그리고 이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오면서 intervention, 시술을 통해서 또 많은 삶의 기회를 더 얻게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냥 지금 이 순간 치료를 해주었다로 끝나선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의 population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의료에 혜택을 주고 이들을 살려낼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라는 의미인데, 살려내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들의 라이프를 우리가 같이 챙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 그룹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Congenital Heart Disease population을 우리가 더 잘 구하고 살리고 잘 치료하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라이프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생긴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점점 중요해지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 케어를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덜트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 중에도 한 학년에 한 명, 조금 적으면 두 학년에 한 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우리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병원에 있는 교직원 가운데에도 어렸을 때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거나 또 시술을 했거나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언제 이들은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언제 진료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어떤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를 보지 않는 다른 많은 과 선생님들은 언제 이분들을 전문가에게 보내야 되고, 이런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들이 예를 들어 어떤 심장에 부담이 오는 컨디션, 어떤 일을 할 때 과로 혹은 부정맥이 발생한다거나 심부전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들이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어떤 anticoagulation을 해야 하는 일들, 물론 심장병 자체로도 그런 일이 올 수 있지만, 또는 이제 여자 어른인 경우에는 피임은 어떻게 하고 임신은 어떻게 하고 아이를 낳아도 될 것인지 그런 문제, 또 어버튼제에서 할기에서 가장 지금 극복해야 돼야 되는 숙제 가운데 폐동맥 고혈압,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이 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질환 때문에 따라오는 악화 과정에 있는 pulmonary hypertension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러한 질환을 우리가 치료는 잘 했으나 어떤 심실 기능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에서 heart failure가 오는 경우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며, 약물 치료의 인터랙션은 어떠며,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완전한 cure가 아니라 care, palliative care를 해놓은 피지올로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며, 또 정말로 심장이 막 갑자기 서버릴 수 있는 그런 컨디션에서 언제 ventricular assistance device를 넣어야 하거나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하는지, 또는 점점 악화되는 어떤 혈관의 문제를 가질 때 언제 어떻게 다시 redo operation 해야 하는지, 리듬은 언제 살려야 하는지 등등이 아주 고민되는 이슈입니다. 즉, 이들이 살아갈 때 부딪혀야 될 예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 어렸을 때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를 진단하고
또 그들을 케어했던 pediatric cardiology부터 그다음 이들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많은 팀들, 어덜트가 되어서도 이미징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수술을 했던 surgeon, 마취과 선생님들, interventionist, 그리고 또 리듬을 돌보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약물 치료하고 중환자실 케어를 할까? 또 이분들이 어른이 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지네티시스도 필요하고, heart failure를 앓게 될 때 어떻게 매니지 할까? 기타 organ, liver, kidney 아니면 다른 vascular issue는 괜찮을까? 트랜스플란트를 하게 될 땐 어떻게 이뮤 테라피를 할까? 등등을 수많은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즉 어떤 한 명의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멀티디스플리너리한 디시전과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나토미와 피지올로지로 접근해 보면 우리 대동맥의 문제, 또 리듬의 문제, 그리고 판막, 어떠한 인트라 하트, 즉 인트라 카디악 스트럭처를 만들어주었을 때 생기는 밸뷸레이션 없는지, 또 다른 올겐에 영향을 주는 거, 그다음 이들이 스포츠 액티비티 또는 어떤 일반적인 일하는 상황에서 걷는다, 움직인다, 무거운 걸 들어 나른다, 어떤 그런 액티비티 또는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는 캐패시티는 어떤지 이런 게 다 중요하고요. 하이폭시 컨디션 또 스스로가 갖게 되는 어떤 약간의 디세츄레이드 컨디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펑셔널 클래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단을 오르내리면 힘든지, 또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는지 이런 모든 거. 펄머너리 하이퍼텐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동맥 고혈압을 갖고 있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던 션트, 이렇게 어떤 플로우가 남아 있어서 그러한 애브노멀 션트를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루고, 그다음 베인과 알트리, 즉 흘러가는 바스큘라 스트럭처의 좁은 부분 또는 어떤 어디가 넓어지거나 잘못돼서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부분, 그런 플로우 디스터번스는 어떻게 할 건지가 다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physiologic variable로 크게 나누면 pulmonary hypertension, 즉 폐동맥 쪽이 어떤가, 폐동맥 흐름이 원활한가. 왜냐하면 폐동맥은 바로 산소를 가지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폐동맥으로 가서 산소를 가지고 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 했었죠. 그러한 폐동맥 고혈압이 있게 된다 그러면 폐로 가는 혈류가 불편해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수많은 따라오는 부대적인 문제를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우리 즉 thermodynamically abnormal한 flow가 있다. 어떠한 곳에서 가지 않아야 될 flow가 존재해서 간다. 이게 미미하면 다행이지만 systemic flow와 pulmonary flow의 밸런스를 깨뜨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역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션트가 있느냐 여부. 그 다음 venous arterial stenosis. 이거는 모든 venous flow가 잘 들어와야 플로우가 갈 수 있는, 즉 great artery, 에올타나 펄모너리 알터리로 갈 수 있는 아웃플로우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스트로크 볼륨이라 하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컨디션들이 있죠. 비너스 플로우부터 obstruction이 있다거나 abnormal하게 간다거나, 또 great artery로 가는 에올타, 그다음에 펄모너리 알터리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좁다거나 딱딱하다거나 박혀 있다거나 길이 만들어 있지 않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physiologic variable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지를 우리가 functionally, 즉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적인 문제는 그닥 없는 경우, 또는 실제로 불편이 있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있겠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나누는 functional class를 가지고 얼만큼 할 수 있다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질환과 그 질환이 가지게 되는 고유한 문제들로도 예측할 수 있지만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그 클래스가 다를 수 있어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개념적인 걸 가지고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 즉 congenital heart disease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라는 캐티고리에 이제 서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안고 가게 되겠구나. 더 쉽게는 모든 내과적인 질환 혹은 어덜트가 겪는 수많은 진료과의 모든 문제를 다 겪을 수 있는데
그 바탕에는 congenital heart disease를 가지고 있고 그게 심플할 때, 컴플렉스할 때, 또 수술을 받은 후, 또 악화되고 있는 중일 때, 또 수술을 받았어도 그게 완전하지 않아서 어떤 팰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또 다른 겪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다 베이직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어덜트 피리어드에 겪는 여러 건강적인 문제를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여러 일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함께 가야 하는, 즉 우리 의료진이 이 환자들을 살렸고 케어를 했으니 이분들이 인생을 가는 데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아주 스펙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도 교육해서 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어떤 건 위험하다. 일반인들은 하지만 위험하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인생의 자연적인 어떤 현상인 또 결혼, 임신, 출산. 네, 요즘엔 약간 바꿔서 임신, 결혼, 출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프레그넌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레그넌시 과정을 어떻게 무사히 잘 해내느냐가 또한 이 환자들의 라이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러한 분야가 어더트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 분야라고 이제 우리가 모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인지를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제 최근 따끈따끈한 유러피안 소사이티 오브 카디올로지가 유럽이 상당히 어더트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에 앞서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쪽에 타스크포스 팀이 가이드라인을 새로 손보아서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리듬 문제에 대해서 별달리 가이드라인에서 짚어서 다루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장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리듬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사이너스 노드, 즉 SA 노드가 RA에서 리듬을 지시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직 트랙트의 기본이 되는데 여러 가지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가 있고 또 후 이거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수술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추후에 생기게 되는 리듬, 사이너스 노드, AV 노드 이런 리듬 중추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로 인한 또 다른 리듬 프로블럼이 생기고 이 리듬 프로블럼으로 인해 카디악 펑션이 저항을 받게 되고 저해를 받게 되고 그럼 어떻게 이걸 잘 풀어가느냐 이걸 그냥 두면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짚어주었는데 특히 빠른 맥, 느린 맥 그리고 빠른 맥일 때에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르디아로 갈 수 있는 페이탈한 경우들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RVOT 오리진이라든가 벤트리클에서 타키카르디아를 유발할 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또 atrial 리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 디바이스를 넣는다, ICD를 넣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정리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표를 하나 보시면 이 표는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타키아리트미아, 브레디아리트미아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경우들인데요. 이거를 수프라벤트리큘라, 그다음 벤트리큘라 그리고 브레디카르디아 리듬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플러스 해서 리스키한 것을 하이 리스크, 마저 리스크 이렇게 마일드 리스크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아까 RA에 SA 노드가 있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것은 모두 RA에 약간 영향을 받는 질환들, ASD, 또 Superior Sinus Venous Defect가 있는 ASD, 또 Primum, 그 다음 VSD, 이거는 RV의 영향을 이제 션트가 받다 보니까 TR이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또 RA가 영향받겠죠. 앱슈타인 아노말리, 이거는 트라이커스 밸브가 굉장히 디스플레이스가 심하게 되면서 RA와
RV의 일부가 마치 RA처럼 되는, 즉 right atrium이 지금 계속 아픕니다, 여러분. 그다음 petrology of Fallot 잘 아시죠? 이거는 pulmonary artery로 가는 pulmonary outflow 트랙이 사실은 좁아서 생기게 되는 파생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서 네 가지 petrology of Fallot가 됐는데, 이 병 역시 RV가 아프기 때문에 TR이 심해질 수 있고 RA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TG의 경우는 transposed greater artery는 결과적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이걸 치료하기 위해 어디서 바꿔줄까? 제일 좋은 건 greater artery 자체를 바꾸는 경우겠지만, 예전에 HR 레벨에서 바꿔주는 경우를 했었고, 수술을. 그러다 보니 atrium이 불편해지는 거. 그 다음 또, complete TGA와 달리 correct TGA는 굉장히 학생이 갖고 마스킹돼서 안 좋은 병이죠. 왜냐면 피지올로지가 일시적으로는 정상이지만 사실 블러드의 흐름은 정상을 유지했으나 이 챔버들은 바뀌어 있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RV가 LV인 척, 시스테믹 벤트리클인 척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캐패시티를 따라가지 못해 리걸지테이션이 심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리듬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아까 얘기의 연장인데, 이번에는 똑같이 이런 테키아리스미아, 수프라벤트리큘라, 벤트리큘라, 테키카르디아, 그다음 또 브레디카르디아, 또 HR 인터레터 리듬 이런 걸 볼 때 palliation, 즉 폰탄이라고 하는 palliation은 실제로 벤트리클을 우리가 하나만 사용하고 하나는 사용할 수 없어서 시스테믹, 즉 아orta로 가는 플로우를 하나의 벤트리클로 펌핑하도록 우리가 정하고, 나머지 펄모너리 알트리로 가는 쪽은 벤트리클의 기능을 없다 치고 에이트리움에서 바로 혹은 비너스 블러드를 바로 펄모너리 알트리로 가게끔 연결하는 그러한 피지올로지이기 때문에 그 에이트리움이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트리움, RA를 바로 펄모너리 알트리로 연결하든 혹은 RA 내에 어떤 터널 베프를 만들든 익스트라카리아 컨듀잇 베프를 만들든 이쪽에 생기는 리듬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left to right 전체에서 비롯하여 right가 망가지고 pulmonary artery resistance가 올라가서 pulmonary vascular obstruction, 피지올로직하게 그렇게 되어 거꾸로 되게 되는 right to left 션트인 아이젠맨거 피지올로지 때도 TR도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리스미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컨디션은 모두 아리스믹한 이슈를 갖게 되는데, 특히 어덜트 피리어드에 이들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모너리 하이퍼텐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데피니션부터 정리를 다시 했는데, 과거에는 팔모너리 하이퍼텐션 by definition mean artery pressure, 즉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가 25mm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를 20mm 이상으로 약간 더 꼼꼼하게 정의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pulmonary artery wedge pressure가 15 이하인데 vascular resistance가 3우드유닛 이상이다라고 하면 precapillary pulmonary hypertens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 얘기한 아이젠맨거 신드롬 혹은 complex heart disease 중에 뭐 single ventricle type fountain physiology겠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pulmonary artery pressure 20mm 이상인데 pulmonary artery wedge pressure는 15 이상이고 PVR은 3우드유닛 이하이다 하는 경우는 포스트캐필러리라 해서 이제 포스트캐필러리 pulmonary hypertension이라 해서 어떤 ventricle dysfunction이 따라오는 경우들, 그 다음에 venous obstruction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 precapillary가 이제 어려운 건데 precapillary, postcapillary가 섞여 있는 경우 또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할 때에도 이게 단순한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이냐, precapillary, postcapillary 어느 쪽이냐 따라 우리가 뭐 약물 치료를 해야 될 거냐, 수술이나 어떤 치료 공간 베스를 도와주는 게 필요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pulmonary hypertension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precapillary냐 어떠냐 꼭 꼼꼼하게 보고 예전과 달리 컨비네이션 테라피도 권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세스를 해서 리스크가 높다 낮다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위험군, 고위험군이든 저위험군이든 모두 컨비네이션 테라피로 치료를 시작하도록 얘기하였고, 특히 아이젠맨과 같은 펄모너리 바스큘러 obstruction이 있는 그룹은 6-minute walk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정도인지 지침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 효과, 약물 치료 효과를 보면서 컨비네이션의 어떤 약의 정도, 약의 농도 이런 것들을 올리고 더 다른 컨비네이션을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프레그넌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프레그넌시는 이따가 조금 더 뒤쪽에 얘기를 더 드릴 건데요. 우선 과거에 어떤 하이 리스크 그룹은 절대 프레그넌시는 안 된다 라고 이미 못을 박았던 부분을 significant increased risk랑 extremely high risk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얘기했던 pulmonary hypertension이라든가 severe ventricular impairment, heart failure 이런 거는 더 높은 리스크 그룹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 fountain physiology 마찬가지이고, left side 할때 어떤 stenosis, aortic stenosis나 mitral stenosis 그리고 말반처럼 아울타 이슈가 있는 경우는 또 코박테이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주 높은 리스크로 분류하였습니다. 개념 정리였고요. 이제 션트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게요, 여러분. 가장 아주 심플한 션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VSD, ASD, PDA 등이죠. 그래서 이런 션트, 즉 left to right 션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pressure load이든 volume load이든 right side flow가 늘어나면서 프레셔가 펄모너리 알트리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펄모너리 알트리 프레셔가 올라가는 게 에코나 이런 데서 관찰이 되면은 반드시 catheterization, invasive measurement를 통해 펄모너리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를 측정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PVR이 3 무드 유닛 이하, 3에서 5 무드 유닛 이상이냐에 따라 치료 방침을 달리 결정하게 됩니다. LV 디지즈가 동반되는 경우, 이제 특히 어덜트에서 시나일 체인지가 오고, 조금 이제 우리가 노인의학도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엘더리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ventricle function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LV 디지즈가 오는 경우에는 션트가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어 ASD다. 그래서 LA와 RA 사이의 션트를 막았습니다. 그럼 이때 LA는 underloaded 볼륨이었다가 막으니까 원래대로 볼륨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는 underloaded였다가 overloaded가 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LV 입장에서는 flow가 오면 좀 더 내가 해야 될 로드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서 그 LV disease의 어떤 aggravation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LV disease가 있을 때는 이 션트를 막았을 때 괜찮을지에 대한 트라이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balloon 테스팅을 통해 막았을 때 더 피지올로지가 안정되는지 아니면 그 LV 필링 프레셔를 못 견뎌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해보고 막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 우리가 엔도카디아 쿠션 디펙트라고 부르는 그런 크룩스 콜디스 질환에서는 RV 볼륨 로드가 있으면 반드시 엑스퍼트 설전에 의해 이 부분의 경험이 많은 설전에 의해 수술을 하는데요.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는 그 부분을 막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밸브의 리전을 mitral, tricuspid 밸브의 리전을 동반하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엑스퍼트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이 동반되거나 atrial fibrillation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AV valve regurgitation 심하고 LV 기능이 잘 보존이 돼 있다 한다면 즉 거꾸로 LV 기능이 잘 보존돼 있다 60% 이상 ejection fraction 나온다 그런데 AV valve regurgitation은 심하다 환자별로 증상이 없다 그러더라도 어떤 수술이나 인터벤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PVR이 5 이상이고 약물 치료를 했더니 펄모너리 아트리얼 하이퍼텐션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페네스트레이션을 남겨놓고 수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ASD에 대한 매니지먼트 플로우 차트인데 당연히 RV 볼륨 오버로드가 있을 때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QPQS가 얼마 이상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에도
펄모너리 아트리얼 하이퍼텐션이 있는데 프리캐필러리, 즉 PVR이 3, 5유닛 이상이다 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면 안 되고 5 이하이냐 5 이상이냐에 따라 막을 거냐 아닐 거냐, 페니스트레이션 남길 거냐 이런 걸 결정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elderly, LV 디지즈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필링 프레셔 증가에 따른 LALV의 로드를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보고 클로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VSD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까 HR 레벨은 볼륨 로드의 션트라면 VSD는 프레셔 로드의 션트이지요. 그래서 이 프레셔가 LV to RV 이렇게 걸리게 되면 바로 그 RV 프레셔를 펄모너리 아트리가 알게 되어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오게 될 찬스가 더 높아지는데 이때 펄모너리 아트리 프레셔가 역시 3 유닛을 넘느냐 5 이하이냐 5도 넘느냐 따라 우리는 수술할 거냐 막을 수 있느냐 등을 결정하게 되죠. PDA도 마찬가지입니다. PDA도 역시 프레셔 로드가 걸리는데요. 프레셔 로드가 걸리는 VSD와 PDA는 LV가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right side로 left에서 right로 션트가 갔는데 볼륨을 늘릴 틈도 없이 바로 펄모너리 알트리로 가기 때문에 그 펄모너리 알트리 프레셔가 걸린 블러드가 펄모너리 베인으로 올 때 비로소 LV의 볼륨이 늘어나게 되니까 LV 볼륨이 먼저 늘어나게 됩니다. 역시 PDA도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PVR이 3, 3에서 5, 5 이상 이냐에 따라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에올틱 스테노시스, 즉 레프트 사이드의 어떤 그 아웃풋을, 즉 스트로크 볼륨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에올틱 스테노시스에 대해 얘기할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ild, moderate, severe로 나누게 되고 severe AS인 경우는 40mm 머큐리 이상의 mean gradient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치료를 할 때에는 LVOT obstruction이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심하고 압력차가 severe 40 이상일 때는 당연히 이제 뭔가 하겠죠. 근데 만약 LV obstruction이 꽤 심한데 압력차는 40 이하다 하는 경우에는 인터벤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증상이더라도 압력차가 40 이상, 아까 제가 증상도 있고 심하게 좁고 40 이상인 경우 수술한다 그랬고요. 근데 증상이 별로 없어. 환자가 저는 별로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LV obstruction이 심하게 눈으로 보기에 좁다. 그런데 압력차가 40 이하이다 하는 경우는 인터벤션 치료 해줍니다. 그 다음 증상도 있고 환자가 힘들어하고 압력차도 40 이상이다. 이건 severe죠. severe도 이럴 때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증상인데 3배 이상 BNP가 올라가고 펄모너리 하이퍼텐션 심하게 따라오면 인터벤션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환자와 달리 또 이건 이제 밸뉼라 얘기를 한 거고 코악테이션 여러분 잘 아시죠? 에올타가 잘록해서 에올타의 플로우 흐름을 막게 되는 건데요. 에올타가 잘록했다. 아니면 그 부분을 넓혀주고 코악토플라스티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 리코악테이션이 됐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20, 30대, 40대에 많이 오게 되고 40, 50대는 정말 막 플라트랄까지 자라서 엄청 막 어떡하나 싶은 상황이 돼서 오시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픽 투 픽 프레셔 차이가 20mm 머큐리 이상이 되면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진 가이드라인의 면모인데 많은 임상시험을 유럽이 거친 후 가이드라인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커버 스텐트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런 부분 치료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인 아울토패티 가운데 말판 신드롬이라든가 로이디에스 신드롬, 터널 신드롬 같이 아울타의 사이누스가 45mm 이상 늘어나거나 에이센딩 아울타 인덱스가 BSA당 25 이상이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LVOT obstruction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증상이 있냐 없냐, 증상이 있으면서 심하면 당연히 이제 뭔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압력차가 40 이하, 40 이상, 요거 따라서 수술, 인터벤션, 40 이하는 인터벤션, 40 이상은 수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가 LV 펑션이 문제가 있다, 엑서사이즈 테스트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술할 거냐를
달리 이제 꼼꼼히 나눠. 코악테이션 경우는 픽투픽 프레셔 차이가 20 이상이거나 아올타가 좁아진 부분이 50% 이상 좁으면 반드시 커버리지 스텐트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양권에 더 많은 환자들 가운데 RVOT obstruction인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에올타 또는 LVOT 또 AS 이런 거는 증상이 거의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딱딱 병원에도 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RVOT는 정말 우리가 환자를 잘 교육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좀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병원을 안 온다거나 누락된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어서 아주 잘 챙겨야 됩니다. 이제 스테노시스가 심하고 증상도 있다. 환자가 숨도 차고 그러면 수술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테트롤로지 팔로우 하나가 펄모너리 알트를 넓혀주고 20대, 30대가 돼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스테노시스가 심하고 펄모너리 이 밸브를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PVR밖에 방법이 없는데 환자가 증상이 없다. 저는 괜찮거든요. 이러면 환자들이 안 하고 싶어 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수술하기 싫어요. 네, 환자들이 굉장히 수술을 많이 이제 겪고 어렸을 때부터 페인풀한 메모리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러세요 하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 그 다음에 이 경우 RV가 힘들어지게 되면 제가 TR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한 TR이 moderate 이상 악화되고 있는지, 그 다음 RV의 어떤 펑션이 저하되는지, RV의 시스템의 프레셔가 이게 PSPR이 동반되니까 80mm mercury 이상 되는지, 혹은 라이트 레프트 션트가 생길 정도의 어떤 문제인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 후 이제 어떻게 해줄지를 정하게 되는 건데요. 테트롤로지 팔로우 환자가 네이티브 아웃플로우 트랙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펄모너리 밸브를 트랜스큐테니어스로 트랜스캐테터 펄큐테니어스로 넣어주는 PPPI 인터벤션 치료가 가능합니다. 현재 멜로디 밸브라든가 비너스 밸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펄스타라고 하는 밸브가 아주 엑셀런트하고 듀러빌리티가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유럽의 CE 마크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는 그런 펄스타라는 밸브입니다. 외우기 쉽죠, 여러분? 펄모너리 알트리에 넣는 펄, 그 다음 스타, 별처럼 멋진 네, 펄스타입니다. 그래서 RVOT obstruction에 대해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지금 어떻게 PS가 심한가, peak grade는 얼마인가, 그 다음 TR은 또 어떤가, 그래서 그 RVOT 문제로 인한 RV 펑션 더하다 어느 정도인가, severe TR의 progression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나, 또 right left 션트가 있나, exercise capacity가 어떤가, 이런 걸 다 보고 치료를 결정하는 거죠. 컴플리트 TGA의 경우는 여러분 이제 TGA에 있는 스위치 오퍼레이션을 통해 피지올로지를 바로잡아주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은 증상과 상관없이 이 벤트리클이 기능이 점점 저하되거나 밸브가 기능이 저하되어 리거지테이션이 심하게 오거나 이러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심птом이 있든 없든 수술을 해줘서 다시 리드 오퍼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도 컴플리트 TGA보다 프로젝트 TGA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TGA는 피지올로지는 정상하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 바뀌어있고 그래서 피지올로지는 정상이었으나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RV가 LV인 척 시스테믹 벤트리클 펌핑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오는 그 벤트리클의 서서히 gradual aggravation 이게 아주 눈에 띄게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그냥 지내고 있다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미 늦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찍 진단을 받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가 숨이 쳐서 왔더니 이미 굉장히 심한 ventricular dysfunction과 valve regurgitation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미 atrium 쪽도 SA 노드도 아파져서 complete AV block을 보이는 정도까지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약간 개발도상 국가나 또 썰준이 별로 없어서 빨리 도와주지 못한 나라에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biventricular pacing 반드시 필요하죠.
다시 반복 말씀드리는데 correct T주의 경우는 이 systemic RV, 즉 LV가 해야 될 일을 RV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다음 ventricular valve는 따라가는 거라 RV니까 tragus valve인데 역시 힘들어지니까 regurgitation이 심해져서 이럴 때는 판막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그 다음 판막 수술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ventricle dysfunction을 가진 경우는 transplantation도 고려하게 되는 그러한 질환이 됩니다. 어렸을 때 발견되면 더블 스위치 오퍼레이션에서 충분히 잘 도와줄 수 있는데 늦어지면 특히 어덜트 컨디션 피리어드에 발견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유니벤트리클 하트, 이 싱글 벤트리클 피지올로지에서 이제 치료를 위해 하나의 벤트리클 없이 그냥 에트리얼 블러드를 즉 비너스 블러드 에트리움 거쳐 바로 펄모너리 아터리 연결하는 게 폰텐 피지올로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꼼꼼하게 진단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펄모너리 베인은 당연히 아올타로 가게끔 아주 하이 옥시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시스테믹 베인, 즉 에올타 블러드가 온몸에 모든 펄피션을 시키고 산소도 나눠주고 산소가 낮아진 디옥시저네이드 블러드를 가진 SVC, IVC, 즉 시스테믹 비너스 블러드가 RA, RV를 거쳐 펄모너리 알터리로 가게 되는데 이 디옥시저네이드 SVC, IVC 블러드가 RA로 오면 그 트랙을 바로 펄모너리 알터리로 가게 하는 이게 이제 폰텐 피지올로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벤트리클의 펌핑 기능 없이 펄모너리 알터리로 가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너스 블러드가 즉 SVC, IVC에서 들어오는 블러드. SVC는 그래도 이렇게 중력을 따라 심장 쪽으로 내려오지만 IVC 블러드는 아래쪽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이 블러드가 프레셔가 보통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비너스 블러드가 펄모너리 알터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펄모너리 알터리보다 이 비너스 블러드가 압력이 좀 높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시스테믹 비너스 블러드의 압력을 좀 높게, CBP 높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면 펄모너리 알터리로 피가 가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 리걸지가 생기고 역류가 생기고 또 IBC 쪽에서 올라오는 블러드가 거꾸로 가서 헤파틱까지 가게 되면 리버도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문제가 생기고 블러드가 라미나로 잘 가지 못하면 썸보제닉해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수많은 그 발길이 있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폰텐 환자는 리듬 문제가 있을 경우 꼼꼼하게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스터디를 해서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펑션이 나빠지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비너스 블러드가 더 압력이 좀 높아야 펄모너리 알터리로 갈 수 있는데 거꾸로 IVC 블러드를 중력을 거슬러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 어려울 때 이제 헤파틱 비너스 블러드까지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리버가 나빠질 수 있고 노듈라 체인지라든가 심하면 캔서러스 체인지까지 가기 때문에 반드시 레귤러하게 리버 이미징을 통해 리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거꾸로 아까 우리 맨 앞에 펄모너리 알터리 하이퍼텐션 얘기했듯이 펄모너리 알터리 하이퍼텐션이 통변되어 있는 환자라 그러면 이 비너스 블러드가 펄모너리 알터리로 더 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동맥고혈압 치료 약제를 써서라도 플로우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또 사이너시스가 심하게 되면 카디악 아웃풋이 잘 나오기 어려워져서 그때는 페네스트레이션을 만들어서라도 카디악 아웃풋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밸런스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다음 코로너리 알터리 아노말리 이제 거의 다 인트라카디악에서 이제 베슬 쪽으로 왔는데요. 애브노멀하게 오리진하는 경우 아노말러스 코로너리 알터리가 펄모너리 알터리에서 나온다. 이걸 우리가 알카파라고 이제 주로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해서 펄모너리 알터리에서 다시 에올타 쪽으로 옮겨 붙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펄모너리 알터리는 산소가 낮은 피죠. 그 낮은 피가 코로너리를 펄피션하게 되면 코로너리가 마이오카르디움을 제대로 옥시전 펄피션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일레이트 카디오마이오패디 같은 벤트리클 디스펑션이 부정적으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이건 수술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또 이번에는 AAOCA라고 부르는 Anomalous Origin of Coronary Artery.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심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아노말리는
증상이 있거나 또 증상이 없어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마요카드 이스케미아가 있다. 즉, 이 코로나리의 오리진 문제로 인해 마요카르디움이 펄피전 잘 안 된다. 이스케믹 트윈지가 있다. 그럼 반드시 수술해야 합니다. 환자가 증상이 없더라도. 그런데 증상도 없고 이스케미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환자들은 다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럴 때 만약 이 코로나리 알터리의 펄피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underlying heart disease가 있다. intracardiac 패턴이 있다. 그럼 수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마지막은 증상도 없고 마요카드 이스케미아도 없고 하이 리스크 그런 아나토미도 아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 안 하고 조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이러한 congenital disease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어떤 congenital disease 분야의 이제 계속적인 숙제인데요.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심하다거나 산소 포화도가 낮거나 아이젠맨거 이런 경우는 정말 절대 임신은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프레그넌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펄모너리 서큘레이션을 늘리고 펄모너리 알트리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늘어남으로써 좀 더 펄모너리 서큘레이션이 원활해야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아기에게까지 우리가 산소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질환, 사이노틱 하트 디지즈나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다거나 아이젠맨거 피지올로지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엄마 몸도 유지가 어려운데 아기까지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프레그넌시를 피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항상 철분 빈혈, 철분 결핍 빈혈, 요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가뜩이나 블러드 내 컴포넌트가 중요한데 우리가 블러드를 잘 흘러가게 해서 그 컴포넌트를 줘야 되는데 아연이 낮다, 또 블러드의 어떤 뉴트리션이 낮다, 이런 경우는 더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분 보충을 해서라도 아연 서플리먼트를 줘서라도 유지를 잘 해야 되고요. 항응고 치료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 이것도 또한 한 섹션, 한 시간을 다룰 정도로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 해야 되고, 그다음 물을 많이 먹어서 디하이드레이션 예방해야 되고, 기타 술, 담배 어렵지만 특히 담배가 안 좋습니다. 담배는 모든 베스큘라 프로블럼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피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뭐 감염이나 지금 굉장히 새로운 우리가 코로나 2년타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감염엔 더더욱 노출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strenuous exercise,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스포츠 액티비티에 대한 것도 어떤 컨티넨탈에서 거의 한 섹션을 다루는데 어떠한 건 괜찮고 걷는다, 뭐 자그마한 자전거를 탄다 괜찮고 어떤 수영이라든가 번지점프라든가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엑서사이즈의 그 어떤 정도에 따른 오xygen 디맨딩한 정도를 다 포함한 어떤 자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어떤 질환은 뭐는 되고 어떤 질환은 뭐는 안 되고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런 엑서사이즈 중에 좀 과격한 건 안 된다까지 기억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너무나 그 온도 변화가 심한 상황, 너무 추운 상황 이런 것도 곤란하겠죠. 그리고 피임약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응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어려운 숙제들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정말 평생 같이 가야 할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한 걸 기억하면서 우리 어덜트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 환자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두 전문가에게, 저한테 보내셔도 좋습니다.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어덜트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 얘기를 마치고요. 잠깐 프레그넌시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조금 더 할게요. 잠시만요.